자, 블라스터메디 파이널 모의고사 3회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33번이지 여러분들. 거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 마찬가지로 빈칸 문제인데 빈칸이 어디 있으니까 초반부에 있거든. 그 다음에 연결사가 없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첫 두 문장이 그대로 주제일 거고 밑에 뭐 부연 설명이나 뭐가 아닐까? 뭐 예시나 상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타겟팅을 바로 읽으면서 할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가볼게요. If you wonder, 너가 궁금하다면 how things work, 어떤 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고 싶으면, 궁금하면, 그리고 너가 너의 호기심을 따라간다면, 그러니까 뭔가가 어떻게 되는 거지? 궁금한데? 한번 해볼까? 라는 호기심을 따라간다면 당신은 절대 모를 거래. 뭐를 모르냐면 빈칸을 모를 거래. 그러니까 호기심으로 뭔가를 하면은 뭐를 모를 거래. 됐습니까? 모르는 상황이 뭔지를 찾으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en my daughter 몰리 나오는 순간 갑자기 몰리가 누군데 나오지 라고 하지 말고, 아하, 그러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 여기 첫 번째 빈칸 포함된 문장이 주제 문이며 요거는 구체적인 인물로 예시를 준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겠지. 그럼 거꾸로 예시를 통해서 주제를 갖다 쓰면 되겠네. 가볼게. 몰리가 어렸을 때, 내 딸내미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페이퍼 폴딩, 종이 접기 키트였고 그 다음 책이었대. 종이 접기 좋아했나 봐. I was curious about it. 나도 역시나 그거 궁금한 거야. 애기들 놀고 있으면 궁금할 때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발견한 건데 내 스스로가 unexplainably,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설명할 수 없게 이끌리는 것을 발견했대. 어디에? To playing with it. 그걸 갖고 노는 것에 이끌리는 것을 발견한 거야. 딸내미가 보니까 재밌어 보여. 난 어른이긴 하지만 한번 해볼까 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years later, 몇 년 있다가 I realized I wanted to design a waste bin.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싶었을 때, 쓰레기통을 만들고 싶었을 때 뭐를 가지고 some cardboard, 몇 개의 마분지를 가지고 쓰레기통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럴 때 나는 뭘 깨달았냐면 아트, 기술, 예술이지. 페이퍼 폴딩, 종이를 접는 기술이 가지고 있다, hold,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대답을, 뭐에 대한 답이냐면 그 타오르는 질문, 내가 어떻게 이것을 접을 수 있을까? 뭐하게? 이것이 꽤나 괜찮고 컴팩트, 소형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것을 접을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질문, 이런 종이 접기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연찮게 딸내미가 하는 거 보고서 재밌겠는데? 해볼까? 라고 해서 해봤던 거야. 됐어? 그런 다음에 나중에 쓰레기통 좀 만들어볼까? 아무런 무관한 그런 맥락에서 쓰레기통 만들어볼까? 라고 했을 때 옛날에 배웠던 그 딸내미가 하던 종이접기, 그게 생각나는 거죠.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면은 뭔가 컴팩트하고 나이스하게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뭐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볼까? 일단 호기심이라는 소재로 출발을 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일단은 종이접기라는 요 소스를 통해서, 종이접기라는 소스를 통해서 뭘 만들어내냐면 쓰레기통을 만드는 거에 영감을 얻는다. 이 정도 같아. 됐습니까? 계속 볼까? More recently, 최근에는 I picked up a brochure, 어떤 브로셔를 갖다가 집어냈는데 뭐에 대한 거냐면 free conversational French, 뭔가 이렇게 대화하는 것 같아요. 됐습니까? 프랑스어 대화에 대한 어떤 소책자를 갖다가 픽업했대. being offered, 제공되고 있는 건데 나의 로컬 라이브러리에서, 지역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거래. 소재가 달라졌지 지금. 뭘로? 프랑스 수업. 됐습니까? 그러면 프랑스 수업이 왜 나오지? 라고 하지 말고 역시나 얘가 예시 1이었으면 프랑스어 수업은 예시 2번째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결국 unexpectedly, 예기치 못하게 going to 프랑스에 간 겁니다. 거기서 나는 라이터나 아티스트가 하는 리트릿에 갔고요. 해석 안 되면 넘어가세요. 리트릿, 야유회 같은 겁니다. 갔고 어떤 생각해냈어, 발견했어. 어떤 새로운 책에 대한 생각을 발전시킨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블랙스미싱 코र्स면 대장장이 수업이니까 또 소재가 넘어가니까 잠깐 끊을게. 봐봐. 그러면 여기서는 호기심이었었고 여기서는 종이접기였었고 그 다음에 뒤에 가보니까 뭐가 있었어? 프랑스어 수업.
수업 한번 들어볼까? 그 소책자를 보고서 관심이 생긴 거야. 그러고 듣다 보니까 갑자기 프랑스에 가 있고 야유회도 하고 그 다음에 책도 낼 생각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잘 보세요 여러분들. 글의 전반적인 구성을 봤을 때 주제문을 여기 써주고서 예시를 2개 주면은 항상 예시끼리 뭐가 있을 거야?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공통점. 그걸 발견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종이접기라는 거, 프랑스 수업이라는 것을 호기심으로 들었는데 보니까 뭐가 나와? 쓰레기통 만들려고 배웠니? 아니죠. 프랑스 가려고 수업 들었니? 아니죠. 프랑스 업은 뭐야? 새로운 직업인가? 프랑스 수업이죠. 프랑스에 가고 책을 내려고 하기 위해서 프랑스 수업을 들은 건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결과 아니야? 못한 결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그러면은 뭐를 알지 못할까 여러분들? 너가 어떤 게 궁금해서 해봤어. 너의 호기심 따라가 봤어. 그러면 너는 뭘 몰라? 앞으로 있을 예기치 못한 결과를 모르겠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관식으로 쓰고 답을 보자고요. 알겠습니까? 예시가 2개 나열되는 거야. 사실상 그래서 more recently 앞에 similarly 같은 비유의 연결사가 있었으면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었겠지. 추가의 연결사가 있었으면. 근데 없더라도 소재가 지금 예시 속에서 바뀌었으니까 여기는 쓰레기통 얘기, 여기는 프랑스 얘기니까 2개의 공통점이 있겠군. 둘 다 호기심으로 출발해가지고 예상치 못한 쓰레기통과 프랑스에 가서 책을 만들 구상까지 하는 이런 예기치 못한 결과를 만들었구나. 됐습니까 여러분들? 글의 구조가 되게 깔끔하고 좀 기본적인 형태란 말이야. 주제 먼저 주고서 예시로 갖다가 통합하는 이런 형태 아니야. 이런 것들 반드시 예시 속에서 주제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배양해야 돼요. 지금은 1개 나온 게 아니라 2개 나왔으니까 예시 2개일 때는 공통점이 있을 거라는 거지. 됐어? 마지막 안 읽었었는데 복과 똑같은 얘기 하겠죠. 그것뿐 아니라 블랙스미싱 대장장의 수업도 들었었는데 for no other reason 다른 이유는 없고 뭐였었냐면 관심이 있어서 들었대요. 호기심이 있어서. 지금은 내가 생각하고 있대. 어떻게 내가 그것을 사용할지 뭐에 대해서 내가 배운 거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생각해보고 있대. 그러니까 대장장의 일도 이제 뭔가 배워야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뭔가 이걸 해야지라고 배운 게 아니라 일단 해보니까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는 거 아니야. 예상치 못한 결과가 이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답을 좀 볼까? 1번 봐봐. 뭘 알지 못하냐면 너가 이미 배웠던 것이 쓸모없을 거라는 걸 알지 못한데 왜 쓸모가 없어? 쓰레기통도 만들고 프랑스 책도 만들고 이렇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지. 반대말이지. 호기심에 대한 결과가 카타스트로픽 완전 개판인 거예요. 완전 대재앙인 거예요. 이런 걸 모른대요. 아이고 재앙이야. 쓰레기통 만들면 좋은 거 아니야? 프랑스 가서 책 쓰면 좋은 거 아니야? 마이너스네. 3번째. 너가 모은 정보가 너를 어디로 이끌지 너가 했던 거, 너가 모았던 정보가 너를 어디로 이끌지를 예기치 못한 결과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모은 정보가 너를 어디로 이끌지가 예기치 못한 결과이니까 요거는 그대로 맞는 말 되겠네요. 됐습니까? 너가 수행할 것이라는 걸 모른대. 특정한 계획을 뭘 수립해. 너의 목표가 어디 있어서 없었지. 없다가 갑자기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페시픽 플랜은 아예 안 맞는 말이죠. 특정한 계획을 갖다가 수행한다. 특정한 계획이 없었잖아. 그렇지? 애기가 종이접기 하고 있을 때 나도 저걸 배워가지고 뭔가 해야겠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가 성공할 것이라는 걸 모른대. 그래, 성공까지 봐줄게. 그리고 얻을 것이래. 높은 사회적 지위. 말도 안 되죠. 내가 무슨 종이접기 해가지고 쓰레기통 만들어서 뭐 이렇게 막 표창받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번까지 지워주면은 그대로 3번을 갖다가 쓰면 되겠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34번까지 좀 마무리를 하고 무관한 문장 3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무관한 문장인데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수능 때 맞춰야 되는 문제고 그러니까 일단은 뭐가 중요하냐면 잘 봐봐. 소재가 이렇게 있잖아. 소재가. 그리고 무관한 문장을 내자면 결국에는 이 소재 플러스 주제를 데리고 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를 파악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를 갖다가 언제까지냐면
1번 보기, 최대 1번 보기 1번 보기라고 하죠. 1번 보기까지라고 하죠. 1번 보기까지예요. 최대 미안. 최대 1번 보기까지는 소재와 주제를 파악하는 게 좋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1번 전에 파악하면 베스트. 최대 1번 보기까지는 파악을 해줍니다. 그러면 답은, 즉 무관한 문장은 어떻게 출현을 하냐면 보통 그래. 잘 나오다가 소재는 비슷한 소재로 가. 그런데 주제를 갑자기 틀어줍니다. 주제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됐습니까? 근데 소재가 비슷하면 좀 뭐가 헷갈리냐면 내가 봤던 단어가 그대로 나오니까 비슷한 내용 아니야? 이게 해석이 정확히 안 되는 순간 소재가 비슷하니까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가는데 결국에 주제가 틀어져 있다. 이겁니다. 알겠죠? 이 케이스가 거의 수능에서 90%야. 무관한 문장은. 그러니까 이 패턴만 잘 익히시면 돼요. 가볼게. 독해 강의에서는 좀 더 깊이 가지. 그러니까 이제 90% 이외에도 10%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까지 가지만 지금은 요것만 좀 확인해 보자고. 알겠죠? 왜 역사를 배울까라고 하면은 누가 봐도 여기는 역사가 소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막 듭니다. 됐습니까? 아닌데 나는 생각하지 않아. 나는 이게 뭐 보여주지 않아. 생각하지 않아. 역사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역사를 가르치는 이유에 대한 건가 봐. rather 오히려 우리는 역사를 가르쳐야 하는데 because 왜냐면 이 자원이기 때문이야. 이 자원이 shed light on 모르면 지나가세요. 알겠죠? 그냥 빛을 비추다 이 뜻이겠지. 그 역사라는 자원이 삶의 빛을 비추기 때문이야.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삶의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역사를 공부한대. 그러면 봐봐. 여기서 소재는 역사일 것이고 역사 공부라고 하지 말고 역사를 가르치는 역사를 가르치는 이유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적어놓고 가자는 거죠. 이게 수직이겠지. 됐습니까? 그 중에서 뭐가 소재다? 역사가 소재다. 오케이.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역사로부터 배울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초기 시대들 그리고 thinkers 사상가들이 직면했기 때문이다. 문제나 생각이나 상황을 이런 상황이나 문제들이 have affinity 밑에 있을 것 같은데 유사성을 가지고 있죠. 어떤 것들과 우리가 오늘날 마주하는 것들과 유사성이 있으니까 과거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고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보면 지금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배운다는 거 아니야. 됐어? 괜찮네. 우리는 배울 수 있는데 from them both 그들 두 개로부터 배울 수가 있대. 뭐냐면 과거 시대가 어떤 개념, 생각이나 관점에 헌신했었을 때 우리 것과 비슷한 관점이나 생각에 뭔가 몰두하고 헌신했을 때로부터 배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관점을 가질 때로부터 배울 수가 있어. 그 관점이라는 게 그 차이점에 대해서 되게 주목했던 그런 그런 관점을 가질 때로부터도 배울 수가 있대. 아무튼 과거 시대를 보고서 뭔가 배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 괜찮네. 따라서 각각의 historians, 역사가들의 결론은 영향받는데 증거에 의해서 영향받는데 봐봐요. 여러분들 느낌이 와요. historian 하면은 역사가니까 역사랑 소재는 비슷하죠. 그런데 증거, 결론 이런 말이 나오지. 우리는 가르치는 이유가 중요한 건데 이 결론이라는 게 증거에 의해서 영향받는데 이게 뭔 소리야 갑자기. 그들이 선택했던 이용 가능한 것으로부터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그 증거를 해석하는지.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3번 문장은 결론이 역사가 결론이 증거에 의해 영향받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역사를 가르치는 이유에서 소재는 좀 비슷해 보이지만 뭐라고? 주제가 아예 어긋난다고요. 답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4번까지 보면 좋겠지. 됐습니까? 4번 보시면 as only a fool 오직 바보만이 무시한대. 과거의 경험을 무시한대. 됐습니까? 마주할 때 새로운 상황을 마주할 때 바보만이 이 역사를 무시하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을 이것은 똑같이 멍청한 거래. 무시하는 것은
집단 역사를 무시하는 것은 역시나 멍청한 거래. 그러니까 역사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보만이 역사를 공부하지 않고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냥 그 상황만 보려고 하지 역사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집단의 역사를, 과거의 공동의 역사를 배우지 않는 것,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역사를 배우자, 역사를 가르치자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중간에 있던 요 therefore 들어간 3번 문장이 소재는 비슷하지만 뭐는 다르니까 주제가 이탈됐으니까 이렇게 답을 찍어주자라는 겁니다. 무관한 문장 같은 거 풀 때 여러분들 그런 마음 될 수 있거든. 20번 문제도 그렇고 35번도 그렇고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인데 좀 빨리 풀고 싶은 문제가 있잖아. 그럴 때 그러니까 무관한 문장 자체가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자체가 어렵다라기보다는 본인들이 빨리 풀어야 되니까 다른 거에 시간을 더 쓰고 싶으니까 조금 무리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이걸 좀 눌러줘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빨리 풀어서 빨리 맞추면 좋은데 빨리 풀어서 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빨리 틀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면 빨리 읽으니까 이게 집중이 안 돼. 이 집중이 안 되고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다시 읽을 거 아니야. 그럼 빨리 2번 읽는 것이 천천히 한 번 읽는 것보다 더 느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읽을 때 유형 따라 당황하지 말고 본인의 속도를 지켜가면서 읽어. 알겠습니까? 한 문장을 2번 읽지 않고 한 번 읽기 더 빨리 읽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천천히 눌러서 푸세요. 알겠죠? 좋아. 그러면 36번으로 좀 가볼게. 길어가지고 PPT를 2개로 분리한 거야. 보겠습니다. 문장 순서 배열은 워낙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바로 문제 풀이로 들어갈 겁니다. 볼게. 어렵지 않았죠 이거?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한스라고 부를게. 한스라는 사람인데 네덜란드의 교통공학자인 한스가 had hit his head. 머리를 부딪혔다라고 생각했어. 부딪혔다고. 어디에? 멘탈 스피드 펌프. 그러니까 정신적인 과속 방지턱에 머리를 꽝 박았다. 즉 제정신이 아니란 얘기죠. 그게 초기 시절에 그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약간 미친 사람으로 본 거예요. 됐습니까? Wouldn't the lack of signs, 사인이 없고 표시가 없고 장벽이 없는 게 파괴와 죽음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스가 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뭐 표시 같은 게 없으면, 이런 게 없으면 죽지 않을까? 뭔가 파괴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됐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끝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보자. A번. 데이터가 놀라게 했는데 스캐스틱스 하면은 회의주의자들 놀라게 했대. 무슨 말이야? 데이터가 왜 나와? 데이터가 왜 놀래켜? 이상한 거 알겠죠? 그러니까 안 돼. 하지만 엔지니어는 B번 고집했대. 그의 믿음을. Traffic signals, crosswalks, warning signs, curbs, and even lines painted down the middle of the road are not just annoying. 길어. 아무튼 얘는 이런 것들이 짜증날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라는 걸 확신한 거예요. 누구한테? 드라이버들한테. 누구한테? 페더스트리언스한테. 보행자들한테. 똑같이. 어때? 내용상도 이어져야 되고 소재도 비슷해야 되거든. 봐. 여기서 사인이 없고 마킹이 없고 배리어가 없는 게 위험하지 않을까? 죽음을 이끌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보세요. 그렇지만 엔지니어는 고집해 지 믿음을 이런 사인들 아까 봤던 거랑 똑같죠. 시그널들, 크로스워크, 횡단보도들, 사인들, 커브가 장벽 아니야. 그 연석이니까. 그리고 라인들, 중앙선 같은 거가 되겠네. 이런 중앙선들이 짜증나게 한다는 믿음은 굽히지가 않았던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정확하게 B번 괜찮네. 일단 세모. C를 안 봤으니까. C 볼게. 하지만부터 좀 이상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would listen 들었다 안 들었다? few니까 듣지 않았다야. 뭘 안 들었는데? 몰라. 그러니까 얘도 안 된다. 그러면 B로 가는 게 맞겠네. 그럼 B를 다시 한 번만 정독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좀 미친 거 아니야? 야, 저거 없으면 위험하지 않을까? 죽음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지만 이 엔지니어 이름 뭐였지? 한스는 굽히지 않았어. 믿음을 갖다가 고집했어. 교통 신호등 같은 거, 횡단보도 같은 거, 경고 사인, 연석, 심지어 선들인데 페인티드 다운 밑에 그려져 있는 선이야. 도로 중앙에, 즉 중앙선이지. 이게 짜증나게 할 뿐만 아니라 but
downright가 강조입니다.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누구한테? 드라이버들한테. 그 다음에 보행자들한테 똑같이요. 됐습니까? 그는 제안했는데 integrating 통합하는 거. 차량과 foot traffic이면 뭐라고 할까요? 보행교통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차랑 보행자랑 통합하자고 제안한 거야. 찾길도 없애고 그 인도도 없애버려. 이렇게 한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holistic, 전체적인 드라이빙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야, 다 싸그리 없애버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알겠어. A로 가야 될까? C로 가야 될까? 보세요. A부터 가볼까? 데이터가 astonished, 놀라게 했습니다. 데이터가 뭔데? 몇 년 있다가 그는 보여줬어요. 통계적으로 중요한 감소를 결과 나오거든. 그러면은 데이터가 놀라게 했다. 이어져 안 이어져? 모르겠어. 이게 왜 갑자기 데이터가 나와? 요거는 잘 모르겠음. 됐습니까? 밑에 가볼까? 거의 모든 사람이 듣지 않았대. 됐어? 거의 모든 사람이 그러나 듣지 않았대. 뭘 들어? 들을 만한 게 있나? 찾아보세요. 여기서 이런 말을 하거든. 그는 제안했다. 이 말하죠. 제안했는데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듣지 않았다. 괜찮거든. 만약에 확신이 안 든다라고 하면은 확신이 안 되는 친구들은 B에서 C로 가는 것도 어색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A와 C의 관계를 좀 보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A에서 이게 사고를 줄였대. 됐습니까? 그리고 교통이 맡긴 세계에 대한 어떤 반향을 일으켰다. 이런 말 나오거든. 혁신이었다. 그러나 누구도 듣지 않았다. 이상한 거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은 정답을 지금 정해놨다는 상태에서 보는 거라 좀 빨리 가는데 이렇게 될 수가 절대 없어요. 됐습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약간 시험장이었으면 B번 바로 고르고 바로 C로 떨어지는 게 맞아요.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요거는 선생님이 굳이 논리관계를 정확하게 아주 꼼꼼히 따질 필요가 없는 문제긴 해. 그래서 B에서 C로 가고 A로 가는 게 맞는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B에서 C로 가는 것도 어색해요라는 친구가 있을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A와 C의 관계를 보는 거 아니야? 지금 B에서 A도 어렵고 C도 어려운 거 아니겠어? 모르겠다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관계를 보시라고요. 그러면 A에서 C로는 절대 못 간다니까. 왜냐하면 여기서는 좋은 결과가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듣지 않았다. 이게 뭔 개똥 같은 소리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확인차 C를 읽고서 A까지 가는 게 자연스러운지만 보면 되는 거라고요. 봐봐. 모던 매니가 참을성이 있었어. 제안했지만 까였어. 근데 참을성이 있지. 그래서 21세기 초쯤에 네덜란드 공무원들이 마침내 그에게 준 거야. 그린라이트, 허가권이죠. 그린라이트를 준 거야. 테스트 해보라고. 그의 이론을, 즉 다 없애는 거. 신호등 다 없애는 거. 어디에? 작은 마을들, 거기에 있는 몇 개의 작은 마을들에 내가 한번 해봐. 알았어.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한 거야. 데이터가 회의론자들을 충격 줬다. 이거 아니야. 그럼 데이터가 뭔데? 여기에서 실험을 해서 나온 결과가 되겠지. 이어지잖아. 몇 년 있다가 몇 년 이내에 그는 보여주었어. 통계적으로 상당한 감소를. 뭐에서? 사고에서. 그 다음에 죽은 사람들의 수에서. 됐습니까? 야기시켰는데 혁신적인 생각을, 어떤 생각이냐면 방향을, 뭔가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는 생각이지. 뭐 주변에? 교통으로 꽉 막힌 세계 주변에 뭔가 혁신적인 생각을 제공하면서, 야기하면서.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B, A, C. B, C, A.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문제들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느 정도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연습을 해야지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장에서 논리까지 정확히 보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사실상 37번은 더 쉬웠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약간 이제 확신이 들게끔 좀 지워보면서 꼼꼼하게 풀 수 있는 연습을 지금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쉬운 문제라고 해서 쓱 지나치지 말고 내가 확실히 풀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쉬운 문제를 잘 맞추는 것도 실력이야. 알겠습니까? 38번으로 가보자. 자, 가겠습니다.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쉬운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볼게요. 보면은 이게 쉽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선생님이 보기에서 들어갈 만한 데가 좀 보여요. 읽다 보면은. 그런데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친구들은 헷갈리기 시작하면 답이 안 보여요. 약간 좀 이중적인 문제인데 가보겠습니다. 몇몇의 properties 하면은 부동산 땅이라고 생각해 볼게. 잠깐만. 몇몇의 땅이 유인한데 높아진 가격을 유인할 때, 높아진 가격을 유인한다는 게 가격을 높게 부를 때 그들은, 그 땅들은 가격을 높인대. 뭐의 가격이냐면 다른 부동산의 가격, 근처에 있는 다른 집이나 땅의 가격을 높인대. 예를 들어서 여기를 뭐 어디로 할까? 안양이라고 할까? 안양이라고 했을 때 여기 뭐 호계동도 있고 또 무슨 동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의 가격이 높아지면은 G랑 B의 가격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호계동의 가격이 높아지면은 B 동네, 비산동과 뭐 이런 동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푸얘기네. 이해는 될 것 같아요. In the real estate industry, 부동산 산업에서 위치라는 게 all important, 되게 중요하대. 뭐 하는데? 결정하는데. 부동산의 시장가를 결정하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가 뭐다? 위치다. 그렇군. 좋은 집은 슬럼 디스트릭트니까 빈민가에 있는 좋은 집이라는 것이 will not fetch 뭔지 몰라요. 높은 가격이 아니다. 이렇게 볼게 그냥. 뭔지 모르니까. 높은 가격이 될 수가 없대. 아무리 그 집이 좋아도 높은 가격이 될 수가 없대. 왜? 위치가 중요하니까. 그렇군. 그러나 how is it that 이거 의문사 강조인데 여러분들 봐봐. 이거 하나만 할게. 의문사 다음에 비동사 it that 나온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 what일 수도 있고 how일 수도 있고 when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냥 is 비동사 it that을 다 지우고 해석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몇몇의 지역들이 come to be better,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다른 지역들보다. 위치가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어떤 특정 지역이 다른 지역들보다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니? 이렇게 합리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보통 그것은 뭘로 시작하냐면 자연적인 이점, 자연 경관으로 시작한다. 괜찮죠? 답을 주니까. 괜찮네? 한 지역이 편리하게 위치되어 있어. near to 어디 근처에? 주요 산업단지 근처에. 혹은 이것이 가까워. 바다나 강에, 자연 경관과 가까워. 혹은 이게 약간 언덕져가지고 좋은 뷰를 제공해. 이게 지금 다 뭐야? 자연 경관 아니야. 자연적 이점 아니야. 그대로 이어지네. 괜찮네. 3번. 이러한 자연적인 이점 그대로 또 맞네. 괜찮네. 자연적인 이점들은 충분하대. 사람들이 그런 이점들을 찾아내기에 그 다음에 약간 더 돈을 준다는 것 같은데 그것들에 대해서, 그 집들에 대해서 뭐보다? 그들이 지불하는 것보다 다른 부동산들에 그래 이왕이면 같은 돈이 아니라 조금 더 주더라도 좋은 데 살고 싶을 거 아니야. 좀 이렇게 산업지구도 가깝고 그 다음에 주변에 강과 바다도 있고 언덕, 뷰도 좋고 이런 데 살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꺼이 돈을 더 낸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여기서 잠깐만 이러한 방식이라는 게 뭔데? 자연경관이 좋아서 만약에 여기서 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자연경관이 좋아서 조금 더 돈을 내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평균적인 가격이 한 지역에서 차츰차츰 뭐가 되냐면 더 높아진대. 뭐보다? 주변에 있는 지역들보다. 그럴 수 있겠죠. 자연경관이 좋아서 돈을 내다 보면은 거기가 더 뭐 하는 거야? 더 비싸지는 거죠. 다른 지역들보다. 괜찮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한대. 높은 가격을 가진 지역이 더 좋다는 것을 살기에. 그래서 그 과정, 좀 높은 집, 가격이 비싼 집은 더 비싸지는 그런 과정이 에스컬레이트 촉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이 좋은 친구들은 이미 답을 찍었어요. 내가 봤을 때. 근데 이게 정확히 보면은 사실상 단절이 딱 느껴지는 부분이 없거든.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연습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더 쉽게 풀 수 있는데 연습하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어려운 문제, 이 문제 유형에서 조금 더 어려운 버전 나왔을 때까지 좀 대처할 수 있도록 좀 자세히 말해줄게요. 봐봐. 그러니까 딱 단절이 느껴지는 부분이 없어. 그 대신에 이런 부분은 확실히 지워져. 이유가 뭐야? 이것 때문이야. 그 다음에 이점인데 그대로 또 얘기해. 이점을. 됐습니까? 똑같은 얘기 하잖아. 자연적인 이점에 대한 얘기를 뒤에서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 여기도 안 돼요. 됐어? 여기는 이러한 자연적 이점들 위에 나온 거 그대로 받아. 여기도
안 된단 말이야. 됐어? 봐봐.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자연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자연 이점. 됐습니까? 그러다가 3번 문장에서 자연적 이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자연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가격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됐어? 그러면 가격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나오니까 제시문 봐봐. 제시문도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야. 물론 표현 여기는 price고 여기는 pay for야. 됐으면. 그 다음에 4번 봐봐. 여기도 평균 가격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가격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5번까지 쭉 이어지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1, 2, 3번을 지웠는데 내용상으로도 지울 수 있지만 이렇게 소재를 봐도요. 자연 이점에서 3번까지는 이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제시문의 소재가 1, 2, 3에 들어가기 좀 어렵다는 거죠. 됐어?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4번 아니면 5번이겠네요 까지 가는 게 좀 기본적인 형태였어요. 이 문제에서. 그러니까 좀 어려웠던 친구들은 4번 아니면 5번을 찍어야 정상이었던 거죠. 됐습니까? 그랬을 때 잘 보세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in this way라는 게 보시면 사실 요 말이랑 이 말이랑 비슷한 말이거든. 몇몇 부동산이 높아진 가격을 유인하면, 즉 가격이 높아져. 몇몇 지역이. 그러면 호계동이 높아져. 그러면 그것들은 가격을 올리는데 그 근처에 있는 것들, 비산동의 가격도 올린다. 이거 아니야. 봐봐. 평균가가 한 지역에서 점점 올라간대. 뭐보다? 다른 지역보다. 그럼 안양이 뭐 옆에 있는 군포보다 더 올라간다는 거죠. 다 비슷한 말 아니야? 그래서 봐. In this way는 여러분들 따지고 보면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비슷한 말이긴 한데 앞에가 원인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기계를 24시간 가동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량을 늘린다. 그럼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원인과 결과의 관점으로 보세요. 그러면 봐봐. 한 몇몇 지역의 가격이 올라가야 다른 지역의 가격도 올라가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호계동이 올라가야 비산동 올라가겠지. 이러한 방식으로 그 한 지역, 안양이라는 지역의 평균가가 근처에 있는 지역, 군포라는 지역의 평균가보다 높아지겠지. 확실하게 인과관계가 뭐가 먼저야? 얘가 먼저야. 그러니까 in this way를 받는 게 앞에 있는 이 문장이 아니라 이 제시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조금 논리적으로 중간에 약간 감으로 풀만한 문제였었고 논리적으로 따지기가 힘든 문제였었는데 일단 소재상으로 자연적 이점에서 가격으로 바뀌는 포인트가 여기란 말이야. 3번 뒤. 그러니까 3번 문장에서 자연적 이점에서 가격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4번, 5번인데 in this way가 사실상 큰 힌트였는데 보니까 여기는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 아니야. 그럼 따지고 보면은 몇몇 지역의 가격이 올라가야 주변도 올라가면서 그 지역 자체가 다른 지역보다 더 비쌀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면은 4번밖에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쉽지 않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39번 마지막 문제인데 조금 허무맹랑했어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조금 아쉬워요. 문제가 약간 아쉬운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거야 한번. 해석이 약간 좀 까다로운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요게 문제를 풀기에는 괜찮았어요. 봐봐. 보면은 DNA가 추출된 건데 뭐로부터? 이러한 비트. 일단은 우리가 제시문에 있는 단서를 갖다가 너무 집중하지는 말자라고 했지만 있으면 체크해보자고요. 이러한 비트. 그럼 비트가 앞에 나오겠지. 이러한 조각 같은 걸로 할게요. 조각. 웨일 스킨이니까 고래 피부에 이러한 조각들로부터 추출된 DNA가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룹 속에 있는 개인들을 식별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드러낸데 그들의 관계를 서로에게 관계를 드러낸다라고 합니다. 밑에 볼까? 내용은 이해가 되거든. 아무튼 고래 그 피부 조직을 빼내면은 걔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서로의 관계까지 알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볼게. 스펌 웨일스 요 고래들은 이동하는데 여러분들 트래블이 여행한다라고 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동한다야. 사회적 그룹으로 이동한대요. 이게 협력하는데 보호하고 방어하고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대. 그렇군. 그 다음에 심지어 share 공유하는데 circling 하는 것도
공유하는데 curves 그러니까 모름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애기들 젖주는 걸 말하는 건데 모름 넘어가세요. 아무튼 이런 것도 공유한다, 떼지어 다닌다 이거 아니야. 이것은 어렵대. 결정하는 것이 이러한 그룹의 멤버십을 결정하는 거, 분리하는 게 어렵대. 뭐로부터? sightings, 뭔가 보는 걸로부터. 됐습니까? 보는 걸로부터 단지 얘네들이 어느 그룹이고 어떤 조직에 있는 친구고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뭐 때문에? 실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관찰하는 그 고래의 행동을. 됐습니까? 고래의 행동 대부분이 물 아래에서 일어나니까 물 위에 있는 인간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래에서 가볼까? 잠수에서 들어가면 먹히겠지. 그러니까 고래 관찰이 힘들다는 겁니다. To make things even more difficult. 그러니까 그 실험 같은 어떤 것들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드는 게 뭐냐면 향유 고래들이 이동하는데 전체 대양을 이동하고 다이브할 수 있는데 1km까지 다이브하는데 근데 인간이 1km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 죽겠지. 그러니까 관찰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군. 생물학자. 연구하는 건데 고래의 행동을 연구하는 생물학자는 일반적으로 have to be content 만족해야 된대. 뭐에? hanging around 돌아다니는 거에. in boat 보트 타고 기다리면서 그 대상물 즉 고래가 표면으로 올라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냥 대기 타는 거예요. 이거에 만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when they do surface 그들이 표면에 오면은 뭐에 더해서? 사진 찍는 거에 더해서 이게 허락해 주는데 개개인의 고래가 뭐 하는 거를 식별되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는 사진 찍는 거에 더해서 바이올로지스트가 생물학자들이 zip over 할 수 있대. 뭔지 몰라. 넘어가요. 되게 우려되게 작은 보트 안에서 zip over가 뭐 따라간다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pick up the bits of skin. 스킨의 비트를 갖다가 픽업할 수 있다는 거야. 웨일이 고래가 남기고 간 어디에서? 표면에서. 됐습니까? When they resubmerge 다시 잠수할 때 남겨왔던 그걸 갖다가 픽업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것은 허락합니다. 연구원들이 묘사하도록 설명하도록요. 향후 고래 사회 집단을 상세하게.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허무맹랑하기는 해. 글 전체를 봤을 때 여러분들 단절은 없어요. 그러니까 글은 꼭 주어진 문장이 안 들어가도 예쁩니다. 대신에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준 힌트가 뭐냐면 약간 허무하지만 요거예요. These bits입니다. 아까 봤던 요거예요. 그러면은 bits가 앞에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한 군데밖에 안 나와. 조금 약간 문제가 좀 약간 실망스럽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보시면 어디 있었어? bits 어딨니? 여기 있죠. the bits가 여기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나온 다음에 this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자체는 되게 이쁘고 괜찮은데 조금 답을 가는 시퀀스 자체는 조금 약간은 힘 빠진다. 하지만 요것도 못 보면은 답을 절대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단절, 그 다음에 논리 구조, 거기서 내용, 그 다음에 이러한 형태들, 기능적인 형태들을 보는 게 힌트였었는데 여기는 그냥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기능적 형태 하나로도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였으니까 답을 그대로 5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지금 3회까지 했으니까 이제 거의 출발 단계인데 여러분들 끝까지 같은 마인드로 하나라도 더 맞추겠다는 생각으로 가야 되고 약간의 수능이 다가올수록 뭔가 자신이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반면에 그냥 어느 정도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진짜 한 문제, 두 문제 차이로도 여러분들 가고 싶은 대학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끝까지 우리 집중해 보자는 거야. 알겠습니까? 화이팅 하세요. 알겠죠? 고생했습니다.